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록 9번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논의 역설.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해 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제논, 한순간 동안이라면 화살은 어떤 한 점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정지해 있다는 거죠. 한순간 동안에는 정지해 있다. 물리, 제논은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려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이거 정답이죠, 이게. 그리고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나타나는 거다. 이게 과연 정답일까? 100% 정답일까? 아니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논리일까? 이게 논리라는 거죠, 이거는. 왜? 100% 정답이라고 한다면, 그럼 시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뭔지를. 시간이라는 게 100% 파악이 돼야 이 논리가 맞다는 거 아니겠어요? 100% 정답이지 않겠습니까? 질문. 왜냐하면 한순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극히 짧은 시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짧은 시간. 극히 짧은 시간은 연속인가 점프인가? 이거 아무도 답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시간 자체를 모르니까 이거 아무도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연속이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지 않겠습니까? 점프이다. 양자역학 아닙니까? 양자역학은 점프죠. 띄엄띄엄. 1, 2, 3, 4. 연속은 계속 실수들이 막 계속 나열되는 것이고, 이거 극히 짧은 시간은 점프이다. 시간이 막 점프로 간다는 거죠. 극히 짧은 시간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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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둘 중에 어느 것이냐. 그럼 제논이 주장하기를, 나는 이거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죠.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하여튼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해 있다. 이렇게 화살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화살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럼 질문이, 이거 화살을 누가 쏜 겁니까, 이게? 당연히 A가 화살을 쐈다. A가 화살을 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B가 화살을 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B가 화살을 쐈다. 예, 화살을 이렇게 쏜 겁니다. 그럼 B가 어떻게 쐈냐? 멍청한 B죠. 거꾸로 쏜 겁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화살을 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화살이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멍청한 거죠, B가. 근데 그럼 과연 B가 멍청한 거냐? 아니, 전쟁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와중에 화살을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쏠까요? 거꾸로 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총을 쏘도 거꾸로 총을 쏴가지고 자기가 죽는 상황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멈춰 있다는 거죠. 멈춰 있는 상황 중에서는 화살이 날아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날아갈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로 뒤로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그럼 이거 사진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날아가는 겁니까? 사진을 찰칵 찍었습니다. 날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화살을 허공에다가 매달아 놓은 겁니까? 이게 경우수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이 경우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화살은 정지해 있다. 딱 답을 하나로 딱 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우수가 많은데. 그래서 이 답은 뭐냐? 경우수가 많다. 이 경우수 셋 중 하나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의 현실은 뭐냐? 그렇다면 변화의 방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진을 찍었지만 그 사진을 찍은 그 정지해 있는 상황에는 모른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인지를. 상황이 다양하다. 그 중에 다양한 상황 중에 한 개가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가 답이죠. 당연히 케이스 1번이 답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제 사진으로 해석하자면, 여러 번 제가 설명했던 그림, 이게 지금 500원짜리 동전이 공간을 휘어 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휘어 말린 공간이 풀어져 가지고 500원짜리 동전을 거꾸로 돌리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사진이니까. 정지해 있으니까. 그래서 저의 답은, 예,
극히 짧은 시간은 연속인가 점프인가? XYZ 공간은 연속 공간입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연속으로 변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이죠. ABC 양자화된 공간. 우리 공간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ABC가 양자화 돼가지고 꼬불꼬불 꾸겨져 있습니다. 한순간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 뒤 순간적으로 다음 한순간으로 점프 변화한다. 이게 양자역학 아니겠습니까? 점프한다고. 그래서 저 정답은 정지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그 한순간 다음 순간으로 변화할 때 그 한순간에는 멈춰 있다. 그래서 제논이 100% 틀린 건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물질과 반물질은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여러 번 제가 설명했던 그림. 네, 여기서 이게 이것이 이제 우리 세상 공간이고 여기에 물질이 원자가 있습니다. 원자하고 반원자, 반물질하고 중력선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프링이라는 거죠, 이게. 그 원자가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면 여기 있던 원자가 당연히 다다다다다다 진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안정적으로 진동을 하냐는 거죠. 그 이유는 반대의 세상에서 중력선으로 연결된 반물질하고 물질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중력선 연결 안 됐다. 이것이 중력선 연결 안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진동을 하죠. 진동을 하면은 얘가 과연 이렇게 진동할까? 다다다다다 이렇게 뭐 이쁘게 좌우 정확히 좌우 이게 진동을 하다 이렇게 하다가 팅 맞고 팅 맞고 팅 맞고 팅 맞고 팅팅팅팅팅팅팅팅팅팅 이렇게 진동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력선으로 연결돼 있다 라고 한다면 이게 이렇게 팅팅팅팅팅팅 막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좌우로 이쁘게 진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물질과 반물질은 중력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가정이 합리적인 것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됩니다. 이게 제 9장 중력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중력에서도 이게 왜 회전을 하면은 팽이가 회전을 하면 안 쓰러지느냐? 반물질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니까. 이게 우리 세상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세상이죠. 회전하는 팽이가 안 쓰러지는 이유. 그 다음에 자전거. 앞으로 멈춰있는 자전거는 픽 쓰러집니다. 이렇게. 픽 쓰러지고 픽 쓰러지고. 근데 앞으로 가는 자전거는 왜 안 쓰러지느냐는 거죠. 뒤에서, 반 공간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니까. 중심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 됩니다. 중심을 안 잡아주면 운동이 이상해진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중력선하고 반물질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원자의 진동 운동이 헝클어진다. 근데 그럼 양자는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중력선이 없는 거죠. 즉 이게 원자하고 양자하고 전혀 다른 개체를 해석하는 거니까 원자는 필히 중력선이 존재한다. 이것 때문에 안정적이고 모든 상황이 다 예측 가능한데 양자는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의문, 또 한 가지 의문은 원자는 어느 방향으로 진동을 한다는 것인가? 원자가 진동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방향으로 진동? 앞뒤로? 좌우로? 위아래로? 근데 제가 인터넷을 뒤져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답이 안 나와서 근데 분명 이거는 뭐 원자가 진동한다는 거는 책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정답은 현 물리학 책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정답은 아직 찾지를 못했고 저 예측은 XYZ 공간 기준으로 관측을 합니다. 그러면 커졌다 작아졌다 할 겁니다. 원자가 커졌다 작아졌다. A 공간을 만약에 측정할 수 있다면 진동이 파동으로 관찰이 될 것입니다. 진동 결국 무슨 말이냐? 진동의 방향은 우리 세계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이 그림 보면은 여기 가운데가 우리 세계입니다. 이게 즉 우리 세계를 기준으로 관찰을 한다면 이게
원자가 진동을 한다. 이쪽으로 간다. 한다면 이쪽으로 갔다.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갔다. 원자가 사라졌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갔다. 점점 커집니다. 최대로 커져서 원자가. 그러다가 이거 또 사라졌습니다. 원자가.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A 공간 이쪽 우리 가운데 공간뿐만 아니라 이게 A 공간도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여기 다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파동, 우리 현실 공간은 명확한 세계이고 왼쪽은 이상한 세계죠. 이상한 세계. 파동으로 관찰될 것이다. 결국 핵심은 진동 방향 우리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났든 커졌다, 작아졌다, 아니면 진동이 파동으로 관찰되든지를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연속인가 불연속인가? 여기서 제가 설명했던 시간의 흐름은 과연 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시간이란 도대체 뭐냐? 시간이 흘렀다라는 말은 변화가 발생을 하였다는 뜻입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시간에는 두 종류가 있다고 여러 번 제가 설명드렸고, 상대적 시간과 절대적 시간이 있다. 상대적 시간이란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네 번째 축이 공간에 휘어진 정도. 이거는 제7장 절대성 이론에서 이렇게 중력하고 시간하고 상대적 시간하고 연결이 돼 있다.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었고, 절대적 시간은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절대적 시간이라는 거죠. 연속적 시간이 있고 양자적 시간이 있습니다. 연속적 시간이란 XY 공간,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연속적 시간이 있고, 양자적 시간이란 ABC 공간이 있습니다. 양자적 시간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시간이 점프로 흐른다. 시간이 점프로 흐른다라기보다도 변화가 점프로 변화된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럼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그림, 초전도체 현상, 양자화죠. 양자역학. 보시면 변화가 점프로 여기 멈춰 있지 않습니까? 멈춰 있는 게 확 튄다는 거죠. 점프로 변화된다. 이 입자의 관점에서는 멈춰 있을 때 시간이 안 흐른다. 사이언스 타임스라는 사이트를 가면은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시간이라는 것이 우주에서 가장 이상한 특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이게 이유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게 상대적 시간하고 절대적 시간하고 헷갈리니까 이 두 개를 헷갈려 버리면 이게 완전 이상하게 돼 버립니다. 움직임에 영향받는 시간의 흐름, 내가 움직이면 이게 상대적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 휘어진 것이다. 중력과 같다. 네 번째 축. 그다음 고층 빌딩 꼭대기의 사람은 시간이 빨리 흐른다. 이거 중력이 작다는 거죠. 중력이 작으면 당연히 시간이 빨리 흐르게 됩니다. 이거를 절대적 시간으로 이해해버리면 곤란하다. 그건 상대적 시간이다. 공간이네, 공간. 시간이 빨리 흐른다가 아니라 공간이 상대적으로 평평하다. 공간이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간이 평평하다, 상대적으로. 그 말은 중력이 상대적으로 작다. 중력이 작다라는 말은 내가 움직임이 빠르다는 겁니다.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중력이 엄청 강합니다. 중력이 엄청 강하면 내 움직임이 엄청 느리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움직이는데. 그것이 아까 그 제7장 절대성 이론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고,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 간의 입장차가 문제는 이 두 이론이 시간을 매우 다르게 본다는 것이다. 상대성 이론에서 연속으로 보는 것이고, 시간을 양자역학에서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시간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시간의 측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양자역학적으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아니고 무한히 많은 답이 나올 것이다. 양자역학에서는 시간을 다루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현대 물리학자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하려고 하는 걸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정체가
100% 파악됐다고 해가지고 현 물리학의 모든 물리학이 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정체가 파악된다고 할지라도 우주가 100% 파악되는 건 아니다. 지배체가 있어야 된다. 절대 지배체가 있어야 한다. 그 절대 지배체가 만물을 생성을 하는데, 차원 소실 이론, 여기 또 사이언스 타임즈를 가보면 초기 우주는 1차원 선우 형태였다. 우주 진화 간단하게 설명하는 차원 소실 이론 쭉 있습니다. 미국 버팔로대 물리학자 데잔 스토이코비치 저명한 과학 저널인 피직스 리뷰 레터에 차원 소실 이론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주는 1차원 선우 형태로부터 진화했다라는 주장, 제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거 충분히 설명 가능하죠. 우주는 1차원의 선우 형태. 1차원의 선, 이거 아니면 이거 좀. 이게 좀 X축만 있다는 겁니다. 1차원의 선우 형태로부터 이게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 우주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 여기다 양자역학을 적용시켜가지고, 이거를 P라는 겁니다. 반중력이죠. 반중력을 여기도 가해요. 여기다가 반중력을 가합니다. 중력의 반대. 그러면 우리 우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차원 소실 이론이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당연히 차원 소실, 즉 우리 분명 3차원이니까 1차원의 선이 있고 그 다음에 X축이 선이고, 그럼 Y축이 뭐냐? 당연히 꾸겨져 있다. 끈이론. 끈이론이 되겠죠. Y축이 꾸겨져 있다. 그 다음에 G축이 꾸겨져 있다. 꾸겨진 거를 피면은 우리 우주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이거라는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된다. 진실은 이거. 여기서 이렇게 간다가 이제 진실일 것이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건 1차원 소실 이론 그럼 2차원 소실 이론도 또 답입니다. 0차원 소실 이론 또 답이죠. 얘는 5차원 소실 생성, 5차원 생성 이론, 4차원 생성 이론, 답이 무지개 많다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수학적으로 계산만 잘하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정답은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절대 지배체가 이와 같이 하나가 있으면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절대 지배체를 놓고 해석해야 된다. 절대 지배체만이 만물 현상을 설명할 수가 있다. 레고 블럭의 조합, 레고 블럭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 조합을 가지고 우리 우주를 이해하려면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레고 블럭들끼리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레고 블럭을 조립을 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규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레고 블럭을 조합을 한다. 그 규칙이 뭐냐? 그게 바로 전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전제 조건이 한 개냐? 지금 수많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전제 조건들이 결국 충돌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그 전제 조건은 한 개. 절대 지배체가 존재한다. 그래서 신학이 좀 먹혀 들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데 하여튼 전제 조건은 하나니까. 어미 양자 홀 전제 조건 한 개입니다. 암흑물질 후보 예상 영역에는 없었다. 암흑물질, 도대체 암흑물질이 뭐냐? 인터넷 잘 아시듯이 인터넷 뒤지면 결국 제4의 중성미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해서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관찰하면은 결국 없었다. 여기 있죠. 여기 검출 범위 좁혀졌다. 결국 없었다. 암흑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암흑 물질 후보 엑시온 또 예를 들어서 결국 없었다. 결국 못 찾았다. 결국 아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과연 암흑물질 여러 번 제안을 하고 그 거금을 들여서 관측을 시도를 했는데 결국 못 찾고 또 다른 거 또 제안을 하고 과연 암흑물질 관찰을 할 수가 있겠는가?
당연히 어미 양자홀 우주론 하면은 우리 세계 빨간색 공간이 있고 좌측으로 벽이 막혔습니다. 우측으로 벽이 막혔다는 거죠. 좌측벽은 뭐고 우측벽은 뭐냐? 그 좌측하고 우측하고 벽이 막혀 있어야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미가 책상 위에 개미가 있습니다. 그럼 개미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책상이 있기 때문이죠. 책상이라는 표면이 단단하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개미가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개미가 돌아다닙니까? 그럼 개미는 그 책상을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좌측, 우측, 하지 위아래의 그 책상 전혀 이해를 불가능하고, 그래서 우리가 탈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개미는 책상을 탈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상 밑바닥으로. 그 책상이 얼마나 단단한데 그 구멍을 못 뚫는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다. 어미 양자홀이 암흑 물질이고 암흑 에너지고 이거 절대 관측 불가능하다. 과연 암흑 물질이라는 것이 관찰이 될 수 있겠는가? 암흑 에너지는 환상에 불과한가? 역시 같은 논리. 암흑 에너지라는 게 과연 관측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 말이 환상에 불과한가? 역시 사이언스 타임스를 보면은 암흑 에너지는 환상에 불과한가? 제 답은 그 암흑 에너지는 있다. 근데 우리가 관찰 불가다. 전혀 다른 답이죠. 이거는 다른 설명이고, 이론가들 기존 물리학으로 이미 존재하는 물리학 가지고 우주 팽창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암흑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기존 지금 많은 우주론자들은 69%가 암흑 에너지에 형성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중이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론 물리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이론 물리학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아마 소수겠죠, 당연히. 이론 물리학자들 암흑 에너지 개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암흑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암흑 에너지 개념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러면 이 이론 물리학자 암흑 에너지 개념은 착각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 이론 물리학자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착각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암흑 물질의 존재는 인정한다는 것인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암흑 에너지는 착각인데 존재하지 않는 건데 암흑 물질은 존재하는 거다. 라고 또 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설마 암흑 물질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암흑 물질의 존재는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이론 물리학자. 방금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 이론 물리학자들. 그러면은 그럼 반론이 바로 나오죠. 암흑에 대해서는 E는 MC의 제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인가? 왜? E는 MC의 제곱 거의 뭐 진리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리고 암흑 질량이 암흑 에너지로 바뀌었다. 이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왜 암흑 에너지 자체가 존재를 안 하는데? 그럼 암흑 에너지가 존재를 안 한다면 암흑 질량도 당연히 존재를 안 해야죠.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빛의 속도는 변한다. 역시 사이언스 타임즈 보면은 과학자 두 분이 빛의 속도는 변한다 주장을 했답니다. 근데 뭐 이건 과학자 두 분이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도 빛이 속도가 변하는 것 같다. 뭐 여러 곳에서 또 이제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일부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이론에 고개를 갸웃해 왔다. 우주 생성 초기에 빛의 속도가 지금보다 훨씬 빨랐을 것이라는 제안을 내놓고 있다. 만약에 이렇다면 우주 급팽창 이론이 또 그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빛의 속도가 다르니까 훨씬 빨랐으니까 우주 초기에는. 이 이론은 우주 초기 어떤 순간에 우주가 빛보다 현재의 빛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는 가설이다. 저도 이제 나름대로 빛의 속도를 설명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었습니다. 어미 양자홀이 자기장을 뿜어내고 있는데, 모든 걸 자기장 뿜어내죠. 자기장을 뿜어내고 있는데 그 자기장이 우리 공간을 막 휩쓸고 지나갑니다. 우리 공간 표면을, 여기 표면 있죠. 공간 표면을 막 휩쓸고 지나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지금 딱 사진을 찍어놓고, 지금 현재 2017년 현재 전 우주
그래서 빛의 속도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의 지금 현재 2017년 절대적 시간, 상대적 시간이 있고 절대적 시간이 있고, 하여튼 뭐 절대적 시간이든 상대적 시간이든 상관없이 여기 속도랑 빛의 속도랑 막 휩쓸고 지나가는 거죠. 여기 반대편 속도랑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절대적 시간은 초창기 맨 처음 여기 이렇게 되면 공간도 작지 않겠습니까? 작은 공간이에요. 공간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자기장이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는데 그 작은 공간을 역시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의 빛속도일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래서 그건 이제 설명은 못 하는데, 왜냐면 그 현상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7장 절대성 이론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예, 어미 블랙홀의 자기장 회전 속도가 빛의 속도이다. 그럼 아까 얘기했던 어미 블랙홀이 조그만 했을 때 속도랑 이렇게 클 때 자기장이 막 휩쓸고 지나가는 속도는 자석 있잖아요. 그 자석의 자기장 회전 속도를, 예를 들어 자석의 강도를 센 자석, 약한 자기력 자석, 커다란 자석, 조그마한 자석, 그거 봐가지고 그 자기장 회전 속도를, 그 회전 속도가 변한다면 이게 변한다는 거죠. 빛의 속도가. 그런데 뭐 자석의 종류 전혀 관련 없이 무조건 자기장 회전 속도는 상수다라고 한다면 빛의 속도 역시 안 변한 상수라는 것입니다. 양자역학은 무조건 가역성이라고 합니다. 양자역학의 비가역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일단 연력학은 무조건 비가역성이죠. 연력학은 비가역성입니다. 어떻게 양자역학을 가역성이라고 얘기를 할까? 역시 사이언스 타임즈를 보면 호킹의 블랙홀과 양자역학의 모순, 블랙홀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여기 보면 양자역학의 기본은 정보는 완전히 소실될 수 없고 모든 과정은 되돌릴 수 있는 가역성을 지닌다. 양자역학의 기본이라는 거죠. 모든 과정은 가역성을 지닌다. 근데 이게 또 역시 여기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당연히 뭐 믿을 수 있는 사이트고, 여기 보면은 양자 시스템에서 비가역적인 연력학 프로세스 확인, 분명히 양자는 무조건 가역성이다 라고 했는데 또 비가역적인 확인 했다고 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그거를 비가역성을 확인을 하는 실험을 하겠다,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비가역적이라는 양자역학도 양자역학에서 비가역적인 말이 나오고 있고, 제가 생각은 양자역학의 결 어긋남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무조건 양자역학은 무조건 가역성이다라고 한다면 이 결 어긋남 현상이 없어야 하는데, 제10장 양자얽힘 제가 설명할 때 이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이것이 양자얽힘이다. 이게 전자와 반전자가 얽혀져 가지고 두 개가 양자로 얽혀졌습니다. 여기서 이게 뭔가가 외부에서 탕 하나 칩니다. 먼지가, 원자가. 그래서 탁 치면 얘가 툭 끊어진다는 거죠. 끊어진다라기보다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가지고 똘똘똘똘 말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똘똘똘똘 말린 게 자연적으로 다시 복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비가역성인 거죠. 이거 양자역학이고 비가역성 발생한다. 자연적으로 다시 이게 선으로 쫙 얽혀져야지 자연적으로 가역성인데, 이건 비가역성이라는 거죠.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앞에서 결국 그래서 제논에 날아가는 역설.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데, 그래서 또 아까 앞에서 양자역학은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다.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그게 이제 또 비가역성. 그리고 양자역학의 한 분야가 연력학이다 라고 앞에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럼 연력학이 도대체 뭐냐? 양자역학이라는 거죠. 연력학은 XYZ 공간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비공간. 비공간을 해석하는 게 연력학이다 라고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비공간이란 여기 높이가 바로 온도이다. 높이가 높으면 온도가 크다는 거죠. 0켈빈 여기 밑바닥, 맨 밑바닥 0켈빈. 이거는 벌써 양자화, 양자공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양자역학 비가역성이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그럼 문제가 왜 양자역학에서는 가역성이라고 얘기를 할까? 반드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역성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관찰이 그렇게 관찰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XYZ 공간 속에 ABC 공간이 꾸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관찰은 당연히 XYZ 공간을 관찰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XYZ 공간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이해 불가능이죠. 이것만 이해를 했습니다. 직선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XYZ 공간. 그런데 양자의 세계는 이렇게 비행기가 떠다닌다는 겁니다. 이렇게 비행기가. 이게 우리 공간이 아닌 거죠. 이게 바로 ABC 공간, XYZ 공간, ABC 공간. 이 비행기가 떠다닙니다. 근데 이제 XYZ에서 관찰을 하죠. 관찰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거죠. 실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비행기 양자적 개체가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관찰을 하면은 여기에 있게 여기에 있죠. 당연히 우리의 세계의 관찰은. 근데 뭐 또 왜 모양이 바뀌었냐? 관찰자 효과. 실제로는 이렇게 막 있는데 관찰자 효과가 발생해 가지고 모양이 이상해진다. 그러면 얘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죠. 얘도 이렇게 지나가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크기가. 그러면 우리가 관찰할 때는 이거 충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행기가 충돌을 해야 되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간다는 거죠. 즉 아무런 손실이 없이 충돌을 하게 되면 충돌을 하게 되면 무조건 비가역입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 우리의 생각은 분명 충돌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스무스하게 간다는 거죠. 아무런 손실 없이. 그래서 이게 가역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 아닌가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블랙홀의 커 시공간. 이게 역시 또 사이언스 타임을 보면은 진화가 끝난 블랙홀에선 시간이 멈춘다. 블랙홀의 진화가 끝났다. 블랙홀의 진화가 멈추는 시점을 알 방법이 새로 개발됐으며 이때가 되면 시간도 사라진다. 시간이 사라진다. 이 시간이 사라진다는 말은 공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 공간이 사라진 거죠. 공간이 사라지면 시간도 사라지는 거니까. 커 시공간은 1963년 옛날 얘기네요. 뉴질랜드 수학자 로이 커가 1963년 이건 개념. 현재 과학자들은 블랙홀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른바 커의 시공간이라고 부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커의 시공간. 커의 시공간은 시간에 관계없는 상태라서 시간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가도 여기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간이 정지하게 되면 그런 상태의 블랙홀은 본질적으로 불변의 상태라는 것이다. 커 시공간 이르면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커 상태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몇 초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즉, 몇 초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빠른 속도. 이거 터졌다는 거 아닙니까? 뻥 터진 거죠. 뻥 터졌다. 빅뱅? 빅뱅 아니면 빅뱅.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를 비롯한 대부분의 은하 중심 부에 초거대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초거대 블랙홀. 일부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커 블랙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커 블랙홀. 도대체 커 블랙홀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자칭양자홀. 커 블랙홀이 자칭양자홀이다. 극히 짧은 시간에 뻥 터졌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터졌냐?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듯이 알파, 베타, 감마로 이루어져 있고 알파가 터지면 중성자별, 뉴트론 스타, 중성자별이 탄생하는 것이고 중력이 끝났습니다. 중력이 아작이 났죠. 그 다음에 베타가 폭발을 합니다. 베타 폭발을 합니다. 그 블랙홀, 밤하늘의 검은색 동그라미, 베타가 아작이 났죠. 베타는 빛입니다. 빛이 탈출을 못하는 겁니다. 그것의 마지막 단계의 블랙홀, 그럼 당연히 감마가 폭발해야죠. 몇 초 만에, 당연히 대폭발이니까 몇 초 만에 일어나는 것이고, 감마 폭발이 발생을 하면 핵력이 탈출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분명, 우리 세계의 거대 행성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날라갔다. 그럼 이게 뭐냐? 당연히 공간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양자화된 공간이 사라지고, 그래서 지 공간이 양자화가 돼버린다는 거죠. 지 공간이 양자화가 됐다. 이게 우리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뭐 이거 블랙홀, 밤하늘에 떠있는 검은색 동그란 블랙홀은 뭐 우리 세계일 수도 있다. 이거는 커 블랙홀 뻥 터지면 이건 우리 세계 공간이 아니라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2차원 공간. 즉 우리 어미 양자호는 이렇게 생겼고 커 블랙홀은 이거라는 거죠. 이거 그 커 블랙홀 속에 2차원 세상이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커 블랙홀이 자식 양자홀의 탄생이고 진정한 2차원 세계가 펼쳐지는 세계이다. 숨겨진 우주, 리사 랜들 보니까 이론 물리학자, 하버드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입자 물리학과 우주론, 하여튼 대단하신 분이고요. 피직스 레터스, 네이처, 사이언스, 뭐 디스커버리, 이코노믹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뭐 당연히 어마어마한 물리학자 분이시고요. 숨겨진 우주를 출판을 했는데 2008년도에 또 목차를 살펴보니까 여분 결국은 그 끈이론입니다. 끈이론을 다루고 있고, 하여튼 여기서 핵심이 뭐냐, 네 가지 힘 중 중력이 다른 힘에 비해 극단적으로 약한 이유는, 중력은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 시간을 포함한 겁니다. 우리 세계의 힘이 아니라 5차원, 즉 다른 우리 세계의 수직 방향에서 오는 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엄청나게 대단하신 분이 주장을 한 겁니다. 논문은 이론 물리학계에서 폭풍 같은 영향을 미쳤다. 10년도 안 된 사이에 각각 3,000번 이상씩 인용될 정도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보다 높은 고차원의 세계, 이른바 여분차원을 연구하는 물리학을 이끌어냈다.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 세계는 시간을 포함한 x 가로 세로 높이 시간, 5차원 공간의 그림자이거나 수채구멍일지도 모른다는 그의 결론은 공상과학 영어에 가깝게 보이나, 뭐 엄청난 논문이고, 이게 뭐냐는, 이게 어미 양자홀, 이게 그 속에 어미 양자홀이 있다고. 이것이 암흑 물질이자 암흑 에너지이다. 그러니까는 리사 랜들 분은 그냥 일 것이다지만 저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것이 커 블랙홀이다. 커 블랙홀. 중력이란 빨간색 우리 세상 공간입니다. 우리 세상 공간의 힘이 아니고 커 블랙홀이 태양을 당깁니다. 커 블랙홀이 지구를 당기죠. 그러니까 공간이 휘어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수직 방향. 그리고 공간이 휘어지니까 행성과 행성이 당기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만유인력 법칙이 맞는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결국 리사 랜들 숨겨진 우주, 또 끈이론인데, 끈이론 가지고는 어떠한 것도 발견해낼 수가 없다. 증명해낼 수가 없다. 왜? 끈이론은 레고 블럭 가지고 막 조합을, 진동하는 끈, 무슨 끈, 열린 끈, 닫힌 끈, 그 레고 블럭을 조합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우주를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우주의 근원을 증명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우주의 근원을 증명을 하려면 절대 지배체, 커 블랙홀, 어미 커 블랙홀이죠. 그거 절대 지배를 한다. 즉 우리 우주를 이해하는 거는 수학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우주를 증명하는 거는 절대 지배체로 증명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